180페이지 43번부터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80페이지 50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43번 열 처리할 때 발생하는 방미 표면이 벗겨지는 것, 표면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 방미, 영어로는 스폴링이라고 합니다. 이 열처리 불량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침탄 완화제 사용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방류 덜 되겠죠. 침탄 후에 이제 확산 처리를 해줘가지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에 탄소 최대한 높이거나 첨가하면은 오히려 그 과잉 침탄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서 또 방류가 생기겠죠. 라, 소재 재질 강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되겠습니다. 44번 진공열 처리 특징 설명한 것입니다. 깨끗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이건 특별한 로이기 때문에 소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후가공 공정의 단축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후가공 공정의 단축으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변형 극소화 및 표면의 그 광희성이 빛난다. 이제 보통 그냥 단검질이나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표면이 막 거칠거칠해지고 뭐 좀 이렇게 색깔이 날아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본래 그 재질 표면이 그대로 빛깔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표면의 광해성이 보장된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45번 청백색 고체 금속으로 베어링 합금 등에 쓰이며 이타이타이병 요거 특히 유념하세요. 이타이타이병 유발할 수 있는 이게 속이 아니고 금속이죠, 그죠? 금속에 해당하는 것은 이타이타이병에 해당하는 금속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요 색깔이 청백색 고체 금속이고 카드뮴이 베어링에도 많이 쓰입니다. 물론 납이나 이런 것도 쓰이지만 카드뮴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이타이타이병을 유발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6번 다음 금속 재료 중 연신율이 가장 큰 것에 해당하는, 아마도 요 탄소강에서는 탄소가 제일 적은 게 연신율이 제일 떨어집니다. 연신율이 제일 큽니다. 강도나 경도는 떨어지지만은 연신율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가가 되겠죠. 47번 알루미늄 비철금속 합금 가공제 열처리 질별기호, 여기 이제 T가 쭉 나와 있습니다. T4 처리라는 것은 용체화 처리 후 자연 시효한 것입니다. T는 뭐냐면 FOH 위에 안정조직 위에 열처리하는데 그 중에서도 T3는 용체화 처리 후 냉각 가공하고, T4는 용체화 처리 후 자연 시효하고, T5는 용체화 처리 없이 인공 시효하고, T6는 용체화 처리 후 인공 시효한다. 그래서 T3, T4, T5, T6 한꺼번에 다 모르더라도 요 표를 표시를 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몇 번씩 참고를 하세요. 자, 48번 일반적인 열처리 중 부품 열처리할 때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크랙 증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49번 열처리할 때 금속 재료에 필요한 성질의 개선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변형 방지, 내마멸성 및 내식성 향상,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조직 조대와 취성 부여,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그죠? 강도, 인성, 연성 등 기계적 성질 개선합니다. 50번 알루미늄, 구리, 티탄 합금 등 이게 비철금속인데 고온에서 용체화 처리 후 시효 처리하는 목적은 뭐냐면 석출 경화, 시효 경화가 목적입니다. 그 다음 열처리 담금질류는 일반적으로 몇 도씨에서 좋냐면 한 50도, 뭐 65도, 뭐 요런 범위가 됩니다. 요것도 온도가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고 52번 고탄소강을 구상화 풀림 처리할 때 구상화하는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시멘타이트입니다. 고탄소강에는 시멘타이트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3번 열처리용 광공개의 온도 측정 범위는 광공개의 온도 측정은 600에서 2000도씨까지다 하는 거. 이거는 자꾸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걸 눈에 익혀두세요. 한꺼번에 이걸 다 알 수는 없지, 외울 수는 없죠. 자, 181페이지입니다. 54번. 티탄이나 니오듐 함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서 입계 부식의 방지를 위한 가장 적합한 처리는 안정화 열처리입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다 좋은데 이게 입계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여기 안정화 열처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5번 백주철을 적철광, 산화철을 가로앉게 풀림 상자에 넣은 후 900 내지 1000도씨에서 40 내지 100시간 가열하여 시멘타이트에서 Fe3CS-C를 탈탄시켜버린 주철은 뭐냐면은 시멘타이트에서 C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 남는 Fe 순철입니다. 순철은 그 백색 입상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심 단조가 가능합니다. 백심 가단주철 WMC다. 자, 56번 공석강 항온변태 곡선에서 코 부분에서 나타나는 온도는 약 거기 한 550도C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빨리 피해줘야 된다. 57번 변태점 이상 A3는 아공석강, ACM은 과공석강입니다. 요거보다 30 내지 50도씨 높은 온도로 가열 후 안정된 공기 중에 냉각시켜. 여기는 표준화라는 말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불림, 노멀라이징, 소준입니다. 소준. 준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8번 금속 결정 내 원자가 이동하는 확산 현상을 이용한 표면경화법은 질화법입니다. 질화법.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자 이동 확산 현상의 표면경화법 여기서는 질화법. 침탄법은 없죠. 그죠? 59번 다음 열처리의 불림 종류에 속하지 않는 방법인 것은 불림은 일반 불림, 2단 불림, 항원 불림이지 염력 불림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꼭 알아두시고 60번 저온 풀림 열 처리할 때 적용되는 가장 적합한 온도 뭐 A0니 A3니 A0는 굉장히 낮은 온도고 A3, A4는 저 동소변태고 좀 높은 온도 A0은 또 시멘타이트입니다. 그래서 저온 풀림은 A1 변태점 이하에서 하는 겁니다. 저온 풀림 A1 변태점 이하 온도에서 풀림 처리하며 열 처리로 연성을 회복합니다. 열 처리를 함으로써 확산 풀림은 고온 소등 고온 풀림입니다. 대형 강괴 내에서 CP에서 특히 S 같은 경우 편석 방지 위에 단조 아변하기 전에 1050 내지 1300도씨 정도 고온 풀림 처리하며 특히 황화물, 이 황은 무조건 편석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스 침탄에서 변성로, 이거는 이제 그 노의 그 어떤 폭발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깨끗이 이제 없애주는 거. 가스 침탄에서 변성로에서 침탄 가스를 변성할 때 사용되는 촉매제는 이제 백금도 좀 니켈을 많이 쓰는데 요즘 이 니켈도 이제 비싸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촉매제가 니켈을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고 금속 침투법 중 기계적 성질 향상을 위한 침투 원소가 아닌 것은 이 아연인 용융 온도도 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침투 기계적 성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연을 하는 게 아니고 포스코 같은데 왜 아연을 입히냐? 갈바나이징이라고 해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주로. 다음 원소 중 강력한 탄화물을 형성하는 원소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건 한꺼번에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 크롬, 몰리브덴, 크롬이요. 제일 강력한 탄화물을 만듭니다. 크롬이. 티탄, 몰리브덴, 바나듐 요것들이 대표적이다. 요런 건 한꺼번에 안 되면 이렇게 어떻게 표시를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찾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현미경 조직 검사할 때 관찰이 쉽게 평활한 측정면 만드는 작업, 이거는 자주 이게 나왔습니다. 거친 연마, 미세 연마, 광택 연마인데 요즘 뭐 별로 본래는 중간 연마도 있었는데 요즘 중간 연마를 잘 안 하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200번에서 800번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중간 연마를 별로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공하는 기술이 좋아가 아주 가공할 때부터 거의 깨끗해요. 그래서 거친 연마, 본래는 중간 연마가 있는데 거친 연마, 미세 연마, 그 다음에 광택 연마. 아주 미세 연마만 잘해버리면 광택 연마를 안 해도 조직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세 단계는 거친 연마, 미세 연마, 광택 연마입니다. 마모 연마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2번. 게이지용 합금 강의 갖춰야 할 구비조건, 이거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HRC 단단해야 됩니다. HRC 40 이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높아야 되겠죠. 그 밑에 나와 있죠. 60 이상의 높은 경도로 가셔야 합니다. 팽창계수가 보통 강보다 작아야 합니다. 게이지는 제어하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맞습니다. 담금질에 의한 균열 변형이 없어야 한다. 그것도 맞고요. 3번 하여튼 텅스텐이 금속 중에서 제일 용융 온도가 높다. 3410도라고 했는데 3400도라 해놔도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단 금속 용융점은 조건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리 1083도 요건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용융금속을 주형에 주입할 때 응고과정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놨습니다. 이게 해기생계가 나무 가지 모양으로 응고하는 것이 수지상정입니다. 영어로는 덴드라이트니까 이 수지상정은 기호를 D로 표시한다. 핵이 생성되는 속도하고 핵 하나 생긴 게 성장하는 속도, 그 핵 생성 속도가 성장 속도보다 빠르면 입자가 많이 생기니까 미세해집니다. 주형에 접한 부분 빠르게 응고하고 차차 내부로 천천히 응고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주상결정 입자 조직 생성된 주물에서 주상결정 입내 부분에 불순물이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경계 부분이나 입자 경계 부분에 있는 데서 매짐이 생긴다. 요게 틀렸습니다. 진정강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강을 할 때 요즘은 고로선한 용선을 절로해 놓고 연료 없습니다. 뜨거운 쇳물에다가 산소를 고속으로 불어 넣으면 산소가 거기에 있는 CSI, MAPS 같은 불순물과 반응해서 산화물을 만들어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그 CSI, MAPS 5대 불순물이 너무 많을 때는 산소를 많이 불어 넣으면 이것을 제거하기는 좋은데 대신 그 용광이 또 산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용광을 나중에 덩어리로 만들 때 산소나 수소가 있으면 이게 또 비금속 계제물로서 이 강의 재질이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계로 만들 때 탈산제를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완전히 제거한 것을 킬드 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산화물을 제거해버리면 보글보글 끓는 현상이 안 나타나요.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킬드 스틸을 우리 진정강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거는 탄소 없는 강이 아니고 완전 탈산한 강이다. 캡을 씌워 만든 강은 캡트강이고 이건 이제 고렇습니다. 진정강, 킬드 스틸, AR, SI 여기 강력한 탈산제입니다. 여기 SI는 그냥 SI라고 하는 것보다는 페로 SI 하는 게 페로 실리콘 하는 게 더 좋아요. 강력한 탈산제로 완전 탈산한 관계이며 기포와 편석이 없는 양질의 관계이지만은 기포와 편석이 없는 양질의 관계이지만 실수율이 낮아집니다. 자, 실수율이 낮아진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왜냐하면은 다 이제 탈산 생성물 같은 위에 다 빼내니까 수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약간 불순물이나 이런 있는 지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강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 4% 그 알루미늄 추측입니다. 4% 구리, 2% 니켈, 1.5% 마그네슘 첨가된 합금입니다. 그래서 요걸 알구니마 Y라고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알구니마 Y. 내연기관의 피스톤이나 실린더 헤드 등에 사용되는 재료는 알구니마 Y다. 요것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알구시라, 라우탈도 실린더 헤드 등에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묻는 건 알구니마 Y를 물었습니다. 알클레드는 서로 다른 장점이 있는 재료를 붙인 겁니다. 알클레드 주로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리스관 같은 거 붙여가지고 많이 합니다. 두 가지 좋은 성질을 얻을 수 있는 알클레드입니다. 하이드로날륨은 알루미늄에다 마그네슘만 넣었습니다. 알마하 내식인데 이거는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내식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구리 및 구리 합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리를 말하는데 이 구리 재료에 대한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구리는 자성체가 아니고 비자성체입니다. 철 다음으로 열 전도율이 높은 금속이 아니고 은 다음으로 높습니다. 황동은 주로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또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 중에서는 심하게 손상되는 거 아닌데 녹청색, 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FEC 상태의 공석강에 포함된 탄소는 0.8%씩 이것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다음 중요 합금 중 베어링 합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켈미슨 베어링, 베빈 메탈, 화이트 메탈, 전부 다 베어링, 문자 메탈은 육사황동입니다. 육사황동. 탈아연 부식이 일어나는 육사황동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켈미슨 구리 낱개 합금이고, 베빗 메탈, 안주구배,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안주구배, 주석이 더 많은데 적게 함유된 안티몬 앞에 냈습니다. 안주구배. 화이트 메탈은 납, 주석, 안티몬. 그래서 안티몬은 여기에 다 들어가죠. 베어링에. 납, 주석, 안티몬 합금으로 주석, 안티몬 합금 모두 화이트 메탈이라고 합니다. 융점이 낮고 부드러우며 마찰이 적어서 베어링에도 쓰이고 활자 합금에도 쓰이고 납 합금에도 쓰이고 다이캐스팅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 잘 보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 국화빵 할 때 털 속에 쇠로 된 털 속에다 밀가루하고 팥 같은 걸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뱅글뱅글 돌리면서 빵이 구워지면 뚜껑을 열고 이제 빵을 뽑아내는 거. 이런 걸 이제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캐스팅도 금속도 마찬가지로 융점이 낮은 금속을 녹여가 거기에 넣어서 이제 식힙니다.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빼내는 이런 걸 우리는 다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구리, 비철금속이죠. 대표 주자입니다. 구리 합금의 특성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구리 비자성체이다 맞습니다. 나의 채심 입방 격자가 아니고 면심 입방 격자입니다. 동소변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표면이 산화돼 암적색, 녹청색 이런 건 됩니다. 전기 전도율이 은담으로 좋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작업장 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 조직 직무, 작업장 안전관리 이런 건 다 해당되고요. 사고자에 대한 처벌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번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가 철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합한 내용은 규소는 연신율 충격값은 감소합니다. 강도 경도가 점점 높이고요. 황은 적열매짐입니다. 이는 저온매짐입니다. 구리는 부식에 대한 저항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제 답이 가가 맞겠죠. 7번 재료 강도 높이기 위하여 휘스크 섬유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입니다.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입니다.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입니다. 자,
섬유는 영어로 fiber입니다. 강화는 reinforced, 금속은 메탈입니다. 그랬어요. fiber reinforced metal이라니까 FR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섬유 강화 금속, 클레드 복합재료 또 나왔네요. 여러 금속과 결합한 걸 말하고 각 금속 장점만 갖는 고급 신소재입니다. 열 전도율, 열 보존율, 열 효율이 좋은 알루미늄과 내염,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식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을 접합시킨 소재가 클레드 복합재료로 널리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분산 강화 금속 복합재료는 분산 강화금으로 1000도씨 이상 고온에서도 크리프에 잘 견디고 열 충격에도 강하며 매트릭스와 융합하지 않는 그런 세라믹스 성분이 그 미시한 분말로 매트릭스에 분산시킨 겁니다. 고온 열화가 고온에서도 잘 파괴가 되거나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이걸 고온 열화가 절대합니다. 입자 강화 금속 복합재료, 입자 강화 복합재료라고도 하며 입자 강화해서 만든 복합재료입니다. 섬유 강화 금속 복합재료, 이거는 복합재료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섬유가 있고 입자가 있고 층이 있고 모재가 있고 4개가 있습니다. 강화제 구조에 따라서 섬유 강화 복합재, 입자 강화 복합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묻는 것은 섬유 강화 금속입니다. 섬유 강화 복합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 알루미늄 구리개 합금에 니켈, 마그네슘 첨가하면 열 전도율, 고온 기계적 성질, 우사여, 내연, 공냉, 실린더, 헤더 등에 쓰이는데 이 합금의 명칭은 했습니다. R9, 니마, Y 지금 몇 번 했죠? 그래서 자동차 피스톤 합금에는 Y 합금, R9, 니마, Y, 라우탈, R9시라, 로엑스, 알리마식으로 요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 모두가 다 알루미늄을 추출한 합금이다. 자, 알드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알드리는 알드레이라고도 하며 구리를 함유하지 않는, 두랄루민은 R9 마망도 할 때 구리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구리를 함유하지 않는 보통 두랄루민입니다. 상온 가공, 고온 가공, 그걸 400 내지 500도씨에서도 할 수 있고, 담금질 후 강렬한 상온 가공으로 기계적 성질 개량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SI 0.5%, 철 0.3%, 마그네슘 0.5% 첨가한 합금으로 구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리를 함유하지 않는 보통 두랄루민이다라고 합니다. 하이드로날륨은 딴 말로 마그날륨이라고도 하는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내식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어떻게 외우냐, 알마하내시. 알루미늄, 마그네슘으로 만든 합금이 하이드로날륨인데 내식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알마하내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 에릭센 기계적 시험으로 알 수 있는 성질은 전성, 연성, 소성, 가공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성, 연성을 줄이면 전연성이라고도 합니다. 전연성, 또 딴 말로는 뭐냐면 소성, 가공성을 알 수 있는 시험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액체금속 냉각할 때 관행에 대한 옳은 설명인 것은 여기에 A에서 금속을 그냥 두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겠죠. A, 그 다음에 여기 A-까지 왔습니다. A-까지 왔는데, A-까지 왔죠, 그죠? 여기서 이제 딱 정체를 해야 되는데, 이 합금 냉각 곡선일 때, 요거는 여기서 합금이 변태를 할 때는 특별한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해 버립니다. 여기까지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온도로 올라가서 이제 음고가 시작됩니다. 음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음고 시작된 현상입니다. A, A-B, B-C, C, D 이런 사이클이 됩니다. 자, 순금속 냉각 곡선은 이런 게 없습니다. A, B, C, D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좀 알아두십시오. 10번 비중 1.74, 용융점 650도씨 비강도가 커서
비중 1.73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마그네슘. 주철에서 칠드층을 얇게 하는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좀 미안하지만은 요런 건 표가 있으니까 요걸 뭐 별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험 치기 전에든지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잘 까먹어버려요. 칠드층을 얇게 한다는 것은 그 흑연화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C, P, CO, 니켈, 티탄, Si, 알루미늄이고, 칠드층을 두껍게 흑연화를 촉진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텅스텐, 망간, 몰리브덴, 주스, 크롬, 바나듐, 여스이다. 요거는 좀 여러분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표시를 해두고 항상 알아두세요. 12번 FEC 상태도에서 최심입방격자의 배수수 8개라고 그랬죠. 면심입방격자하고 배수라는 그 어떤 원자가 있으면 그 이웃에 있는 가까이 있는 원자 수를 말합니다. 최심입방격자는 8개고 면심입방격자하고 조밀육방격자는 그 원자들이 그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12개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주석암연 황동. 주석암연 황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73황동의 1% 주석을 첨가한 것이 에드미럴티 황동이고요. 64황동의 1% 주석 첨가한 것이 네이벌 황동입니다. 두 개 다 바닷물에 강하다. 그래서 선박 같은 그 복수기관, 쉽게 말하면 보일러실이나 프로펠러나 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특수황동, 에드미럴티하고 네이벌 황동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탄소가 고용하고 있는 침입형 감마 고용체, 감마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온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스테나이트 열 처리할 때 대부분이 이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올리기 때문에 고온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굽힘 시험을 하는데 굽힘 시험 중에서도 굽힘 항절 시험하에 얻을 수 있는 성질이 하는 거. 굽힌다는 것은 전성, 연성, 준열, 윤문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지. 경도 시험은 아닙니다. 로쿠엘 경도 시험 C 스케일의 압입자 시험하중은 C 스케일 압입자는 다이아몬드 원뿔로 만듭니다. 시험하중은 150kg입니다. 로쿠엘 경도는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60, 100, 150kg 있습니다. C 스케일은 이 시험하중이 150kg으로서 제일 높다. 금속간 화합물 Fe3C에 대한 적합한 설명은 변형이 쉽지 않습니다. 인성이 크지 않습니다. 취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갖습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뭐냐 하면은 입상 조직, 망상 조직, 구상 조직 요 세 가지에서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갖는다. 정지장이 낮고 금속적인 성질, 비금속적인 성질이 우수합니다. 성분 금속 중에서 높은 용융점을 갖는데 이게 충격에, 열 충격이 약합니다. 그래서 1150도씨 되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주철을 뭐 열처리해 가지고 탈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외곽남 낮은 온도에 1100도 부근에서도 이게 열을 가하면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구리합금 황동의 한 종류로 문주메탈이라면, 문주메탈은 구리에서 아연을 아무리 많이 첨가해도 40%가 제일 많이 첨가됩니다. 근데 육사황동은 구리에 아연이 제일 많이 첨가되는 경우인데, 이 육사황동에는 황동에 아연이 많이 함유했는데 이 아연은 온도가 올라가면 막 녹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 열을 받는 곳에서 육사황동을 썼을 때 온도가 높이 올라갈 때 아연이 녹아서 내란져 버리면 그 기계에 못 쓰겠죠. 그것을 우리는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베릴륨동, 동합금 중 강도, 경도가 크고 내식성, 도전성, 내필요성이 우수합니다. 베어링, 스프링, 전기 접점 및 전기 재료로 사용됩니다. 요것도 베릴륨동 또는 베릴륨 청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넓은 임에서는 황동 이외의 구리합금 무조건 청동이라 하거든요. 그래 베릴륨동은 구리에 베릴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시효경화도 강합니다. 요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15번 담금질 강은 뜨의 온도로 조직이 변화하는데
250 내지 400도씨에서 뜨임하면 트루스타이트, 그 밑에 또 나오죠. 트루스타이트를 또 약 500도씨에서 뜨이면 솔바이트, 솔바이트 조직이 또 거의 600도씨에서 뜨이면 폴라이트가 됩니다. 금속 열 처리할 때 담금질성 측정하기 위한 시험법으로 옳은 것은 조민이 시험으로 많이 합니다. 금속 변태 측정하는 시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평형 측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열분석법, 자기분석법, 전기저항법 요거는 변태 측정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순철을 말이죠. 이렇게 온도를 가하면 열이 올라가면 길이가 쭉 늘어납니다. 그런데 910도 있죠. 910도에 가면 갑자기 길이가 줄어듭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변태가 일어납니다. 체심입방 격자가 면심입방 격자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변태가 끝나고 나면 또 열을 가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A4에 가면 또 변태가 확 변합니다. 그래서 이 열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변태를 측정할 수 있고 자기 분석 전기저항으로 그 변태점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팍팍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변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도도면서 표시반 45도 못따기는 C죠. 챔펄. 자, 여러분 40강 수업도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셔서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또 뵙겠습니다.